아마 명장들의 전쟁터, 압구정 리그에서 두었던 대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부길 선수와 이정권 선수의 대국, 박경근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압구정 기원하면 바둑 깨나 두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곳인데요. 이 압구정 리그는 이 압구정 기원에서 2, 3개월에 한 시즌씩 1년 내내 바둑을 둘 수 있는 압구정 리그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네, 이 압구정 리그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프로와 아마가 어울려서 기력 연마와 친목 도모의 장으로 자리 잡아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많은 바둑인들이 모여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승부를 겨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시니어 프로 기사들도 참가할 곳인 만큼 강한 강자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구성은 3개의 리그로 구성이 됩니다. 청룡부, 백호부, 현무부로 나누어서 리그가 펼쳐지고요. 대회 기간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2월 19일까지 약 3, 4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네, 생각 시간은 각자 30분에 초읽기 30초 3회고요. 상금은 청룡부 우승 100만 원, 준우승 50만 원 주어집니다. 압구정 리그는 압구정 기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아마 강자들은 전부 다 이곳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청룡부 이정권 선수와 서부길 선수의 대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부길 선수입니다. 2022 대통령배 작년부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이정권 선수입니다. 2022년 압구정 리그 백호부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초읽기 30초 3회로 진행이 되고요. 네, 서부길 선수와 이정권 선수가 만났습니다. 서부길 선수의 흑으로 시작하고요. 이정권 선수가 백을 잡았습니다. 이 서부길 선수는 91년, 92년도에 학초배 2연패를 하면서 학초배 사나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91년, 92년이면 박경근 해설위원이 태어난 해 아닌가요? 네, 제가 92년 출생인데 네, 제가 어렸을 때 바둑에 입문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아마추어 강자로 굉장히 이름도 널리 알렸기 때문에 저도 바둑 처음 배우면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거든요. 네. 이렇게 또 중계로 만나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네요. 정말 어렸을 때 박경근 해설위원이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날렸던 서부길 선수고요. 이정권 선수도 정말 전국구 강자죠. 압구정 리그의 백호부에서 우승을 했다는 건 다른 아마 강자들도 많은데 그 아마 강자들을 전부 제치고 우승을 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백호부 우승 정도면은 사실 아마대회 하나 우승한 거랑 거의 맞먹는 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만으로도 실력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마 강자들이 모일 수 있는 압구정 리그가 또 전통이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올해로 13년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압구정 리그는 압구정 기원의 장시영 원장이 바둑하는 사람은 늘 바둑을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지론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바둑 리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바둑을 둘 수 있는 리그가 펼쳐지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꾸준히 대회를 개최를 해주시는 분과 그리고 그 리그를 계속해서 참가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회원들 또 정말 모두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리그를 끊기지 않게 이어가게끔 도와주는 후원사들도 꽤 많다고 하고요. 이 압구정 리그가 또 순기능을 하는 게 압구정 리그에서 두었던 출신 프로기사들도 즐비하다고 합니다. 압구정 여류 아마 최강전 우승자 명단을 보면 김다영 선수, 김경은 선수, 박지영 선수의 이름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바둑이 늘려면 사실 바둑 둘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이라면은 압구정 기원을 찾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만큼 이 압구정 리그가 바둑계에 정말 큰 역할을 해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면서 많은 또 기사들을 또 배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압구정 리그 청룡부
이정권 선수와 서보길 선수의 대국 함께 살펴보겠고요. 우상 쪽에서 또 인공지능 정석이 나왔네요. 네, 역시 선수들이 기량 수준도 굉장히 높고 최근 들어서는 이 인공지능을 토대로 공부를 안 하는 선수들이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연구를 해가기 때문에 여지없이 인공지능 포석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좌하 포석은 물론이거냐 우상기에서도 예전에는 이곳을 백이 2선을 젖혀 있게 되면 흙이 아래로 받기보다는 이 중앙 쪽으로 이어서 받아뒀었는데 아무래도 중앙으로의 힘은 더 좋지만 추후에 이곳을 막혀서 이곳에서 또 활용 수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2선으로 받아두는 경우가 많고요. 역시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서보기 선수가 정확하게 응수를 해두고 손을 돌린다면은 이 장면에서는 좌상기를 먼저 선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변이나 이 우하기 흑돌 한 점에 백이 3-3 침투를 하지 못하게끔 미리 이렇게 방지를 해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좌상 쪽을 선택했네요. 붙여서 두는 수순은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순인데요. 그렇죠. 예전에는 붙이고 젖히거나 혹은 날일자로 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인공지능 이후로는 웬만해서는 붙이고 젖혀가는 선택을 하고 이 호구치는 응수도 재미있는 응수죠. 인공지능 등장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수였는데 이 이정권 선수는 지도 능력도 인정을 받아서 전문 바둑도장에서 사범으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응수 또 모를 리가 없어 보이고요. 네. 또 제자들을 양성한다고 하면 이런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승부에 더 이상 뜻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공부를 또 빼놓을 순 없거든요. 네. 이런 또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많은 연구량을 또 바탕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보길 선수와 이정권 선수의 초반 좀 기대가 됩니다. 이 두 선수가 이 리그전 대진표를 살펴보니까 청룡부에도 속해 있지만 또 백호부에도 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판수가 보통 한 조당 19판 정도 두는데 3개월 내에 40판을 둬야 된다는 게 가능한가요? 정말 엄청난 대국수고요. 네.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렇게 승부에 끈을 놓지 않고 승부를 즐기는 모습이 참 대단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들도 그렇게 두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열정이 정말 배울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도 굉장히 훌륭한 자리죠. 네. 백이 방치를 했다가는 흙이 이렇게 밀어오는 자리. 이곳이 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상변의 흙모양이 커짐과 동시에 추후에는 이 좌상기 백돌들이 또 압박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대세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순 자체로는 평소에도 둘 수 있는 수순인가요? 네, 충분히 둘 수 있는 수순이고 사실 이 수는 굉장히 좀 두터운 수법이라고 볼 수 있고 백돌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압박을 갈 수도 있었던 장면인데 일단은 두텁게 힘을 비축해뒀습니다. 네. 흙도 상변 쪽을 받아 두었고요. 이런 수 역시도 방치를 했다가는 백이 이렇게 붙여오게 되면 좀 많이 기분 나쁘죠. 그래서 받아 둔 거고요. 먼저 끊어갔습니다. 보통 저렇게 끊어서 응수타진을 하는 건가요? 일단 이 끊어간 수는 이곳을 밀기 위해서 끊었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을 먼저 끊어놓지 않고 밀게 되면은 나중에 끊게 되면은 실천처럼 치받아서 응수를 할 수도 있지만 위로 이렇게 붙여서 이 두 점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먼저 끊어서 이곳을 밀기 위한 응수타진을 했는데 사실 이 교환 자체가 추후에 이 상변에서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해갈 때 많이 좀 악수로 작용을 해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순간적으로 흙의 그래프가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이 밀었을 때 이곳을 응수를 해간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응수인데 네. 지금은 손을 아예 돌려버리고 그렇다면 백이 젖히게 되면 이 세 점은 잡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렇게 또
선수 교환을 해두고 한 번 더 손을 뺍니다. 아예 발 빠르게 이렇게 포진을 하는 게 지금의 선택보다 좀 더 나았다라고 하고요. 아, 지금은 백의 의도대로 해줬다라는 판단이군요. 네. 일단은 일련의 수순들이 진행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한쪽의 그래프가 올라갔지만 다시금 균형을 맞췄습니다. 네. 흑도 받아두었고요. 아, 백은 중앙 쪽을 한번 밀어갑니다. 네, 이곳을 밀면서 또 순간적으로 흑의 그래프가 올라간 이유가 이곳을 받지 않고 여기 호구를 쳐가는 자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요. 아, 사실 이곳 같은 경우는 백이 이 단수 교환을 아낄 이유는 별로 없는 자리입니다. 네. 흑이 지금 이미 응수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곳은 받아둬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추후에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이 교환은 백에게 웃어주는 교환이죠. 아, 그런가요? 네, 일단은 백이 추후에 나갈 수도 있고 흑이 한 수 더 때려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곳 같은 경우는 흑이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둔 것과 거의 흡사하죠. 아, 또 순환 후기를 해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만큼 백이 빵 때림을 준 것 자체가 자체로도 거의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곳은 아껴둘 필요가 없었고 흑이 이 받아둔 수로는 지금 호구를 쳤으면 좀 더 포인트를 올릴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 이종권 선수가 호쾌한 행마를 보여줍니다. 네, 날렵하게 응수타진을 해가네요. 네. 저렇게 둔다라는 건 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런 응수타진은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진 않습니다. 저는 아. 네, 당장의 응수타진, 그야말로 응수타진이라고 보고 흑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또 추후에 진행되는 흐름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질 거기 때문에 먼저 가볍게 응수타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북일 선수도 얌전히 늘어서 받아두었네요. 인공지능은 그 우상 쪽에 호구 치는 자리가 포인트라고 했었는데 두 선수 모두 교환을 하지 않고 두네요. 네, 사실 이미 흑돌이 이곳으로 하나 향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네. 우하 쪽에서 백이 먼저 붙여서 또 정석 진행을 하는데요. 좌상과는 좀 다른 정석으로 흘러갑니다. 이젠 뚫어서 같이 싸우는 형태로 됐고요. 이 형태는 프로바둑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형태인 것 같아요. 네, 이 형태는 인공지능의 등장과는 상관없이 예전부터 많이 두어지던 진행 중에 하나고요. 네. 늘고 나서는 백도 귀를 지킬 때 단수를 이 방향에서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여기서는 이제 백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당장 연결을 해서 이도를 움직이는 변화와 혹은 이곳을 지키지 않고 아예 하변 쪽을 간명하게 또 벌려두는 그런 진행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정권 선수가 기풍이 치열하다면 흑이 단수를 칠 때 바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정권 선수의 선택은 어딜까요? 아, 좀 얌전하게 받아두었습니다. 네. 일단 뭔가 치열한 기풍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네요. 사실 네. 이 좌상기 부분도 부드럽게 상대를 최소한의 모양으로 견제를 해두고 이곳 같은 경우도 사실 3변 침투를 해갔다면 훨씬 좀 어지러운 진행으로 흘러갔을 텐데 간명하게 처리를 해뒀습니다. 좀 두터움을 좋아하는 바둑 같아요. 네. 결정 지어줄 건 지어주더라도 약한 돌을 좀 싫어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웬만하면 선택의 기로 해서 알기 쉬운 선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까지 밀어갑니다. 두 선수 일단 모두 좀 무난하게 실전 진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여전히 이곳이 중요 포인트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일단 또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 번 좀 별게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바꾸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특히 실전에선 더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런 일련의 수순들, 선택들은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중앙으로 흑이 또 이렇게 힘을 실어주게 되면은
은근히 이곳의 모양을 키워 나갈 수 있거든요. 서로 모양을 키워가는 흐름이었는데 이정권 선수가 이제 좀 견제를 하네요. 근데 역시 좋은 감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두 선수가 무난하게 두지만 또 형세를 팽팽하게 가져갑니다. 그만큼 바둑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네. 네, 지금 흑이 선택해간 이 방향도 좋은 방향입니다. 백이 막아가게 되면은 이 요석을 백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흑이 좀 더 효율적인 대응이었다면은 이 우변을 한 칸 띄어서 이곳에 실리를 벌어들이면서 백 모양을 지워나가는 선택이 좀 더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백이 단수를 교환을 해둘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막더라도 이 우변에서 적지 않은 실리를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에 좀 그것을 방비하는 이 선택이 좀 더 좋았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던 101점 살려나가는 건 그렇게 크지 않나요? 네, 흑이 이곳을 벌려두게 되면은 이 한 점을 살리더라도 이 흑돌에 대한 공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우변에서 안형을 확보를 한다면 오히려 백이 살려오더라도 흑이 이런 곳을 지켜놓고 추후에 이 백돌 전체를 공격을 또 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곳에서 자리를 잡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정권 선수도 바로 막아서 좀 집을 키웁니다. 순식간에 우변 집이 생겼는데요. 네, 우변에서 쏠쏠하게 백이 실리를 벌어들였고요. 네. 지금 이곳은 이정권 선수는 끝까지 생략해뒀죠. 오히려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백이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는 것과 추후에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과 별 단수 교환이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환을 해놓지 않았던 거군요. 어렵네요. 근데 이 교환이 되어 있었다면 언제든지 나가서 이 흑돌 두 점을 또 공격의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 단수 교환이 되어 있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언제든지 또 선수를 할 수 있는 것도 또 매력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 이곳 같은 경우는 백이 먼저 붙인 것과 비교를 하면은 단순 집만 따져봐도 뭐 15집에서 20집까지 가치가 될 것 같아요. 꽤 큰 자리네요. 네, 정말 큰 자리고 지금 이 국면에서는 반상 최대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두 선수 기풍이 좀 잘 안 싸우는 기풍 같아요. 네, 제가 느껴지기에도 뭔가 좀 무난한 선택을 좀 더 많이 하고 네. 좀 부드러운 기풍의 소유자들인 것 같습니다. 서로 집 지켜줄 건 다 지켜주고 개가 바둑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보통 이런 경우는 본인이 후반에 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렇게 무난하게 이끌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두 선수의 또 끝내기 승부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기대가 되는 한 판입니다. 서로 같이 집을 만들어 나가는 흐름이 됐는데요. 일단은 두 선수 모두 서로 형세가 할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권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곳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둔 건데, 뭐 서부길 선수 입장에서도 뭐 늘 이렇게 되는 자리였다라는 듯이 편하게 받아뒀고요. 네. 지금 백이 이수 이곳으로 향했는데, 이수 같은 경우는 흑이 먼저 둔다 하더라도 이미 백돌들이 다 안정이 됐고 모양 자체가 크게 형성이 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백이 붙이게 되면 웬만해서는 흑도 치받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데, 백이 두지 않는다면 흑이 또 먼저 입구자를 두게 되면 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서로 큰 자리네요. 네, 엄청나게 큰 자리였는데 일단은 중앙의 두터움을 먼저 제한해 두는
이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우상 쪽에서 흙이 먼저 끊어갔는데 반대로 받았어요. 네, 사실 이곳으로 이은수는 추후에 우상기 끝내기를 감안을 해서 잡은 거에 비해서는 이어져 있는 게 한 집 이상 이득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실전처럼 흙이 밀어왔을 때 백이 응수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안 하게 되면 흙이 이곳을 젖히는 순간 모양이 굉장히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이 수로는 물론 우상기만 생각을 해둔다면은 이어주는 게 정수였지만 중앙까지 그리고 혹은 변까지 생각을 해줬다면 잡아두는 게 정수였습니다. 이 끊기 전만 해도 백에 두세 집 정도 우세를 가리켜 줬었는데 이어서 응수를 하자 바로 만만치 않아졌죠. 근데 밀어가고 나서는 사실 뭐 특별하게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자리를 백이 방치를 했다면 흙이 젖혀가거나 혹은 이곳을 먼저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끊고 나서 단수를 치는 수가 좋은 수고요. 나가지 않고 단수를 치게 되면은 백의 응수라면은 나가거나 혹은 때리는 두 가지 응수만 있겠죠. 네. 먼저 때리는 응수를 보게 되면 단수를 치고 이곳을 이렇게 돌려버리는 순간 아, 이거는 거의 바둑이 끝나버리게 되죠. 그렇네요. 네, 백이 정말 쫄딱 망했고 끊고 단수를 쳤을 때 나가는 응수를 한다면 역시 젖혀서 나가는 거는 계속 찌르면 역시 뚫리고요. 막는 거는 또 환격으로 잡히죠. 때려서 응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단수를 치고 단수 한 번 더 치고 있게 되면 역시 관통을 당한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백의 응수는 불가피하고요. 근데 반대로 받아도 어차피 잡았을 때 그 우변 쪽에 이었잖아요. 네. 잡았을 때 밀 때도 또 어차피 젖혀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밀 때 손을 돌렸어도 됩니다. 백돌이 이렇게 잡혀져 있다면 젖히더라도 막아서 이거는 이 모양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기진 않죠. 그 차이군요. 네. 밀었을 때 손을 빼도 됐는데 지금은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요. 네. 일단 흙 입장에서 기분 좋게 중앙에서 선수 활용을 했고 추후에 이 우변의 끝내기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런 것도 다 선수 끝내기로 듣죠.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모로 살펴봤을 때 이어서 응수를 한 거는 잡아서 응수를 하는 게 정확한 응수였습니다. 여기서 이정권 선수도 뭐 그렇게 큰 차이 나겠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꽤 맛이 나쁩니다. 네. 추후에 또 패싸움이 또 펼쳐진다면 이 모양 같은 경우는 패감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또 이렇게 박빙인 대결에서는 나중에 반칙패가 또 승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패감도 좀 조심을 해야겠죠. 자, 교환만 해놓고 서보길 선수는 좌하 쪽 큰 자리를 먼저 차지합니다. 지금 흙이 두어가고 있는 이 방향도 두터운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치를 했다가는 백에게 여러모로 좀 이런 식의 활용이 된다면 좀 기분 나쁘게 눌릴 수 있던 자리였죠. 네. 먼저 두면서 그러한 후속 수단을 없앴고 약간이나마 또 실리를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저런 자리가 막상 더 놓고 나면 큰 자리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 전에는 잘 안 보이는 자리 네. 같아요. 워낙 말씀해주신 대로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좁은 데를 비집고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서보길 선수가 잘 캐치를 했네요. 하변을 밀어갔네요. 근데 일단은 흙이 이렇게 늘어주게 되면 이 교환은 무조건적으로 백에게 웃어주는 교환이 되겠죠. 일단은 선수로 밀었기 때문에 하변에서도 실리로도 이득을 받고 흙이 추후에 막는 거를 방지를 했기 때문에 흙이 실리가 늘어나는 것 역시도 방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흙 입장에서 이곳을 늘어서 응수를 한 거는 역시 방치를 하면은 젖히는 곳 자체가 맛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받아두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좀 더 정확한 응수라면은 여기서 한 칸을 띄어서 응수를 해뒀다면 약간이나마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응수가 그렇게 응수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젖히더라도 끊는 수도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서 막아준다 하더라도 네, 대응이 어렵지 않죠.
어렵네요. 역시 저런 게 인공지능 수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이 자리도 일단 한눈에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자리로 보입니다. 흙이 먼저 이런 곳을 또 날일자를 오게 되면 백 모양이 견제가 되면서 이 돌이 언제나 또 두터움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흙돌이 자꾸 은근히 놓이다 보면은 여기 이어지는 순간 또 곰마로 몰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모로 두터움까지 생각을 해준다면 좋은 자리였는데 네. 뭐 인공지능은 좀 더 치열하게 이런 곳까지 아예 붙여서 응수를 했다라면은 흙이 어느 곳을 젖히더라도 2단을 젖혀서 이미 내가 워낙에 좀 튼튼한 형태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뭐 약간은 느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정도로 또 느껴질 만한 자리고요. 큰 차이가 안 느껴지거든요. 네. 이제는 또 두어야 할 곳이 중앙밖에 없다 보니까 이 중앙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중요해지겠네요. 네, 지금 바둑은 정말 미세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네. 묘한 오. 타이밍에 묘한 승부수가 등장을 했네요. 이건 패를 하겠다는 거죠? 그쵸? 일단 끊으면 이렇게 패가 나게 될 텐데 이 타이밍에 이런 승부수가 등장할지 몰랐습니다. 네. 자, 이정권 선수도 끊어서 두어 갑니다. 웬만큼 특수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잘 등장하지 않는 수법이다 보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서부길 선수는 지금 이대로 흘러가면 형세가 여의치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꽤 불리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흙이 자랑할 만한 이곳에 많은 팩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갔고요. 네. 반면에 백은 팩감이 어디 있을까요? 백은 일단은 네, 이런 곳도 팩감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찔러가는 것도 팩감이 됩니다. 찔러가는 것도 팩감이 되고 이 우상 부분도 젖히거나 혹은 끊는 것도 팩감이 되겠고요. 아, 저걸 안 받을 순 없나요? 계산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이것도 백이 이렇게 두 점을 잡게 되면 흙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집으로 또 워낙 큰 자리여서 네, 흙이 이 팩감을 받지 않기는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네요. 계속 패 공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열한데요. 갑자기 우변에서 꽤 큰 패를 들어갔어요. 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승부처를 맞이했고요. 네. 네, 팩감을 양 선수 모두 손에 팩감을 쓰지 않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그래프 보면서 좀 대국을 관전할 수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네. 저 패가 누가 이길지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 단수 교환을 하면서 백 쪽으로 그래프가 정말 많이 올라갔죠. 사실 이 단수 팩감 자체가 많이 아쉬운 팩감이었습니다. 아, 흑돌이 이곳에 위치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팩감으로는 이곳을 끊어서 팩감을 쓰는 게 정확한 팩감이었고요. 끊었다라면 백이 손을 돌리게 되면 환격으로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응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잡아서 응수를 하는 게 일감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추후에 흙이 팩감을 써갈 때 단수로 팩감을 쓰지 않고 이곳을 재차 환격처럼 팩감을 써갑니다. 그러면 백은 때려야 되고 흙은 계속해서 이런 식의 팩감을 써갈 수 있겠죠. 네. 팩감만으로도 손해가 없고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흙이 추후에 패를 이기게 되면 다 살아가면서 아. 오히려 이 백돌들이 곤마로 몰리게 되죠. 이건 큰 차이인데요. 네, 그래서 패가 진행이 되면서 백에게 좀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팩감상으로도 손해를 받고 그리고 백은 지금은 패를 지더라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흙이 패를 이기면 이런 식으로 둬서 물론 백집이 많이 깨지기는 한데 앞서 보여드렸던 참고도처럼 이 백돌들에 대한 공격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죠. 네. 그래서 지금은 백은 한결 부담 없이 이 패를 상대를 하면 됩니다. 그렇네요. 아, 이게 또 큰 차이가 나는군요. 근데 오,
물러서는 선택을 했네요. 이 약수 팩감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였을까요? 네, 일단은 소소하게 또 이득을 봤습니다. 그 소소하게 이득이라고 하면 이 교환이 흙이 안 되어 있었다면 네. 중앙을 젖혀가는 게 언제든지 끊는 수 때문에 환격으로 잡히는 자리가 있어서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백돌이 이렇게 오면서 선수는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소하게 이득을 봤는데 백이 이득 본 것보다는 아무래도 흙이 이렇게까지 백에게 굴복을 얻어냈기 때문에 흙이 더 웃어주는 교환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흙이 조금이나마 잘 됐습니다. 그렇네요. 그럼에도 형세는 거의 뭐 반집 승부네요. 아직까지도 모르는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도 좋은 자리입니다. 이곳을 은근히 째고 나오게 되면은 백돌들도 얇거든요. 오히려 이곳을 방치했다가 백이 정말 무난하게 이렇게만 지켜도 이곳이 두터움이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서북일 선수가 먼저 찔러 가고요. 이 교환만 해두고 하변을 뒀네요. 물론 집으로는 큰 자리인데 지금은 흙이 이곳까지 늘어가는 게 괜찮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백 입장에서도 거슬리거든요. 네. 응수를 하자니 선수로 다 당한 것 같고 안 하자니 또 계속해서 흙이 이런 식으로 째고 나오면은 넓어지거든요. 너무 찝찝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둔 김에 계속해서 두는 게 괜찮았는데 지금 하변의 끝내기를 찾아가자 다시금 또 백의 승률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이 이렇게 응수를 해주기만 해도 이 교환이 이득이 없는 교환이거든요. 먼저 뒀다는 건 결정을 짓는다라는 뜻이겠네요. 지금 달리자 막아서 응수를 했는데 백 입장에서도 살짝 욕심인 행마였거든요. 지금은 백이 달렸기 때문에 다시금 늘었으면 됩니다. 네. 근데 흙이 막아줬기 때문에 백의 의도대로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그렇네요. 지금은 백이 정리가 너무 잘 돼서 약간이나마 다시금 백이 편해진 국면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정리가 돼도 큰 차이가 아니에요. 네. 바둑은 결국에는 미세한 흐름을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한 판이 되겠네요. 이 두 선수가 청룡부뿐만 아니라 백호부에도 출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호부에서는 두 선수가 미리 한 판을 뒀더라고요. 당시에 또 서북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이정권 선수 입장에서는 리벤지 매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대국을 이겨야 서력이 될 텐데 네. 지금까지는 국면을 굉장히 잘 이끌고 있고 이 서북일 선수가 확실히 좀 이름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훨씬 좀 객관적인 전력상 앞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정권 선수의 기량 자체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선수 끝내기죠. 자, 비반 달리면서 서북일 선수도 일선의 끝내기를 먼저 다 진행을 하고요. 이제 중앙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가 사실 제일 궁금한 포인트인데요. 네, 사실 지금 이 바둑 자체가 중앙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는 프로의 시선에서 바라봐도 정말 어렵거든요. 네. 이정권 선수와 서북일 선수의 대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후반까지 함께 살펴봐야겠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62회 압구정 리그 청룡부 대국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정권 선수와 서북일 선수의 대결인데요. 자, 하변에서 끝내기를 먼저 하고 이어두지도 않았네요. 그냥 중앙 쪽을 두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을 생략을 해두고 네. 중앙을 뒀는데 미지의 공간을 먼저 두어 간 거죠. 사실 이곳을 두면서 백의 그래프가 올라간 이유는 지금은 그냥
현찰을 챙겨버리는 게 낫다 하고 이런 곳을 젖히는 곳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곳을 쌍방간에 모두 선수라고 가정을 해준다면 양선수 4집짜리 끝내기입니다. 네. 양선수 4집 같은 경우는 사실 집으로 환산을 하면 후수 끝내기로 10집이 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큰 자리고 이곳은 눈에 보이지 않는 두터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좀 현찰을 챙기는 이곳을 젖혀서 백이 응수를 해주면 자체로도 이득이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역시 또 이런 곳 또 집으로 큰 자리를 선수를 잡고 또 먼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추천해주고 있었는데 일단 중앙으로 먼저 손이 갔습니다. 아, 지금은 눈에 보이는 큰 끝내기를 좀 먼저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군요. 네. 그런데 그 좌변 쪽에 방금 젖히는 끝내기 보여주셨던 곳은 네. 백이 좀 좁다고 생각해서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젖히면은 백이 안 받는 것도 물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받게 되면은 이곳은 후수 끝내기로 최소 7집은 되는 자리고요. 왜냐면은 백이 젖혀 이은 거에 비해 이렇게 되면은 2집이 늘어났습니다. 네. 2집이 늘어났고 이곳을 백이 손을 돌리게 되면은 정말 알기 쉽게 흙이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곳을 백에게 다 당해줬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곳이 백이 젖힌 거에 비해 5집이 사라졌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최소 역끝내기 7집짜리는 되는 곳이기 때문에 백이 손을 돌린다 하더라도 작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네. 지금 또 백이 이곳을 뒀는데 이수로도 역시 이곳에는 이곳을 젖히라는 얘기죠. 아, 지금 포인트는 그 좌변 젖히는 끝내기였네요. 네, 쌍방간에 어떻게 보면은 양선수 끝내기처럼 보이는 이 자리가 지금 이 바둑에서 중요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흙이 이곳을 먼저 젖혀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그렇죠. 이곳을 집을 늘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백의 손으로 돌아오겠죠. 흙이 늘 때 백은 다른 곳 쳐다도 보지 말고 이곳 젖히면 됩니다. 젖히고 이렇게 흙이 응수를 할 때를 기다려서 이곳을 끊는 자리가 또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 네. 이곳을 끊는 자리는 백이 나중에 이곳을 먹여쳐서 패를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이 후속 수단을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곳은 흙이 먼저 있게 되면은 이곳을 나중에 젖혀 있는 자리가 아, 절묘하게 또 선수가 됩니다. 환격에 걸리네요. 네, 이렇게 되면 환격이 걸리죠. 네. 그래서 이곳을 백이 이어줄 수밖에 없는데 흙이 젖혀 이은 거에 비해 이곳이 또 5집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백이 끊어 먹은 거랑 흙이 이은 거랑 또 비교를 하면은 흙집이 또 5집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최소 10집짜리 끝내기이기 때문에 백은 지금 이 좌변의 끝내기와 좌상의 끝내기를 찾아갔다면 현재 그래프 정도의 또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백은 지금 이곳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아, 큰 끝내기를 잘 찾아가야 되는 한 판이었네요. 네. 이게 끝내기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판인 것 네. 같아요. 제가 공부하기에도 좋아 보이네요. 근데 지금 밀자 또 흙이 응수를 해줬는데 네. 역시 이곳을 밀었을 때는 여기 있는 자리가 또 상당히 큰 자리였습니다. 있거나 또 좌변을 젖혀가는 끝내기를 찾아가는 게 좋았는데 일단은 응수를 해뒀고 그렇다면은 이제는 정말 눈에 들어오는 큰 끝내기 없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을까요? 아, 이제 두어 갑니다. 이정권 선수가 먼저 큰 자리를 발견했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하변은 왜 안 있는 건가요? 하변이요? 네. 사실 굳이 안 이어둘 이유도 없는데 괜히 이제 안 이어놓게 되면은 상대가 또 은근히 때리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장면에서 당장 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상대에게 좀 쓸데없는 고민을 안겨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둬도 문제 없고 지금처럼 안 이어두다가도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는 이어놔야겠죠. 네. 네, 지금은 생각보다 이유가 좀 허무한데요. 네. 다른 소소한 심리전. 네.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니네요. 뭔가 좀 추후에 팩감으로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껴둔다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더 이유처럼 보일까요? 네, 그게 네. 더 일리가 있어 보여요.
아, 그래도 좀 심리전이라고도 하니까 재밌는 부분이네요. 네. 자, 어쨌든 좌변 쪽에 일선 젖히는 끝내기는 이정권 선수가 먼저 했고요. 이 좌변을 응수를 한 수도 사실 흙이 그냥 젖히게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자리거든요. 네. 은근히 좀 뒷맛을 신경을 써주고 싶어서 이렇게 호구로 응수를 했는데 지금은 정말 한 집 한 집이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찝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 지금은 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흙집만 한 집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한 집 벌어졌고요. 근데 지금 그 좌상 쪽에 2선 끝내기도 해야 되는데 백이 1선 끝내기만 하고 좀 손을 뺐네요. 네, 지금 손을 돌렸죠. 지금 양 선수 모두 중요한 자리가 이 좌상기를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는 거를 봤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흙이 선수를 잡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는 좀 일단은- 많이 줄어들어요. 네, 일단은 이곳까지 막았네요. 네. 이곳 막은 수로는 여기 찾아가는 게 백이 밀더라도 지금은 끊어서 지키는 게 또 집으로 그렇게까지 작지 않은 자리거든요. 단수 한 방은 물론 기분 나쁜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이 두 곳을 차지하는 게 합쳐서 15집에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거의 역전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차이네요. 한 번 더 뒀습니다. 여기서 더 크게 줄어들 것 같죠? 근데 일단은 백이 는수는 흙이 끊어서 응수를 하는 것과 교환이 돼도 크게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두 점머리 맞는 게 좀 아프다고 느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이곳에 찔리는 곳이 또 뒷맛이 나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어뒀네요. 사실 이런 것도 끝까지 방치해뒀다가 까먹고 안 이어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지금 두었습니다. 심리전은 별일 없이, 여기까지다. 네, 별 탈 없이 진행이 됐고요. 네. 이제 흙이 이곳을 찾아가자 바둑은 거의 반집 승부가 됐네요. 아, 갑자기 미세해졌어요. 백이 너무 잘 뒀는데 좌상 쪽에 끝내기까지만 했어도 완벽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분명 있을 거고요. 네. 한 칸을 띄어서 지금 이곳에서 조금이나마 집을 늘리고자 뒀는데 방향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백이 이곳을 찔렀다면 흙이 있거나 해서 이곳의 단점을 지켰어야 되거든요. 네. 그때 백이 이곳을 막아갔다면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집이 또 늘어나죠. 근데 백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흙이 오히려 이렇게 끊어서 이 한 점을 잡으면서 내도를 살려가는 수법이 또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흙이 당장 두지는 않았지만 지금 단순 이수와 이수가 교환이 된 것만 하더라도 흙이 손해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정말 미세하게나마 흙 쪽으로 그래프가 올라갔는데 묘한 타이밍에 응수타진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자리 이곳은 받아둬야 됐나요? 네, 끊고 네. 단수 치는 수가 있었습니다. 있는 거는 여기서 끊게 되면 흙돌이 전체가 다 잡혀버리게 되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뒷맛 때문에 받아둔 건데 일단은 이곳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흙이 이곳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수로는 이곳을 연결을 했다면 백이 때리면 그때 막아서 때릴 때 응수를 하게 되면 이곳을 이어서 사는 것과 이 두 점을 때려서 사는 게 맞보기가 되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흙의 생사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백이 이었을 때는 흙이 이수로는 이곳을 찾아갔다라면 역시 그 자리가 크네요. 네, 문제가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백도 이어둔 걸로는 이 중앙을 찾아가는 게 중요했는데 한 번 더 두네요. 여기서는 이제 정말 손을 빼도 되는데요. 네, 지금 흙이 이어두고 때릴 때 여기도 선수해두고 이렇게 지키면 됩니다. 네. 흑에게도 좀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왔는데요.
아, 받아둡니다. 아, 네. 받아뒀네요. 일단은 근데 흙이 이곳으로 여기를 지켰다 하더라도 바둑은 미세했을 거고요. 네. 지금 실수가 나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반집승부네요. 아, 서로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자리가 큰 자리인데 네. 이정권 선수가 두어간 이 자리도 작지만은 않은 자리입니다. 역끝내기 세 집 자리인데 그렇죠. 사실 이 자리를 둘 거면은 여기를 단수 치고 지키는 게 오히려 약간이나마 더 크다고 느껴질 만한 자리입니다. 왜냐면은 흙이 젖히고 이었을 때는 물론 웬만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될 가능성도 높지만 때에 따라서는 흙이 먼저 치받아서 역끝내기를 해버리게 되면 백집이 나중에 여기 한 수 더 가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어들거든요. 크게 깨지네요. 네, 오히려 지금은 이곳보다는 두더라도 이 좌 부근을 지켜두는 게 중요했고 네. 가장 정확한 자리는 역시 중앙을 찾아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흑에게로 손이 돌아왔는데요. 이제는 정말 둘 자리가 없어서 그쵸? 네. 흙이 찾아가죠. 정리가 다 돼서 이제 둘 자리가 중앙 한 자리만 남아 있었어요. 결국엔 서부길 선수가 먼저 찾아냅니다. 네. 현재 그래프만 보더라도 물론 아직까진 미세한 승부긴 한데 무난하게 정리가 되면 흙의 한 집 반, 최소 반집 승리는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장면도 아쉽죠. 아까 찝었으면 한 집 더 늘릴 수 있는데 일단 아쉽고요. 뭐 중앙 쪽에서 뭔가 집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이곳이요. 네. 이곳은 거의 쌍방간의 그냥 공배 자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집을 내보려고 시도를 하더라도 오히려 흙에게 이런 곳 선수로 당하면 흙도 한 집이 선수로 늘어나거든요. 같이 늘어나네요. 네, 거의 공배 자리와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백은 눈에 보이는 큰 자리라면 여기 단수 치는 자리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네, 일단 선수 자리고요. 네, 단수 쳐 갑니다. 아직은 물론 퍼센티지만 보게 되면 흙 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지만 애매한 자리들이 좀 남아 있어요. 네. 여기 패도 남아 있고 차이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이 뒤로 물러서서 응수를 한 것도 끼우면은 당장에 잡을 수 있던 자리처럼 보이는데 정확한 응수였어요. 오히려 백이 이렇게 끼워 있게 되면 흙이 이런 곳 들여다봤을 때 백의 응수가 쉽지 않아집니다. 이어야 되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는 순간 오히려 이곳까지 옥집이 돼버리면서 이득이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집이 더 줄어드네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늘어간 수는 약간 아쉽습니다. 이 교환을 먼저 물어보고 여기서 이을 때. 이으면은 그 다음에 단수 치는 곳은 덜 아프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단수를 먼저 물어보고 흙이 이어준다면 여기 때려버리는 게 더 컸고요. 그렇군요. 실전처럼 흙이 이어준다면은 백이 나중에 여기 때리는 자리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늘어져 있는 것보단 단수를 쳤다면 좀 더 괜찮았습니다. 저런 디테일한 부분이 사실 이런 미세한 차이에서 또 승부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요한데 너무 아쉽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래도 흙 쪽으로 승부가 기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그 교환은 글쎄요. 일단은 내가 집이 늘어난과 동시에 어찌됐든 상대 집도 이곳이 다 늘어났거든요. 그렇게까지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교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논리네요. 네. 우변에서 저 패가 하나 남아있는데 저게 좀 한 집 반짜리 패라고 우겨보면 안 되나요? 여기요. 네. 여기 지금 우변에 패가 있는데 글쎄요. 이런 자리는 백이 때려서 흙에게 굴복을 얻어내면은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네. 이 자리를 뭔가 양 선수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흙이 들여다보고 찔러간 수는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옥집이었거든요. 네. 오히려 이렇게 자꾸 교환을 해가면서 후수를 뽑았습니다. 결국에는 백이 이것도 때리고 여기 세 집자리도 먼저 찾아갈 수가 있게 되면서 약간이나마 미세해졌습니다. 지금은 그래프상으로는 흑의 반집승이 유력하다고는 하지만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대국자들은 너무 떨렸겠어요. 예, 개가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 큰 자리긴 큰 자리입니다. 흑이 아, 내려선 거랑 비교를 하면은 백이 젖혀 이어놓게 되면 나중에 이곳 찝는 게 선수여서 네. 흑집만 두 집 차이에 백집도 거의 한 집 차이는 발생을 해서 뭐 세 집에 육박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세 집 자리는 여기 한 곳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아, 맛보기라고 보고 여기 패 때리는 게 지금은 정확한 끝내기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곳을 안 있네요. 어, 지금 이곳을 좀, 왜냐면은 지금 백이 결과적으로는 이 끝내기를 선수로 한 것과 다름 없어졌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흑이 지금 이곳을 지켜간 거는 그야말로 역끝내기 한 집짜리인데 역끝내기 한 집짜리는 후수 두 집짜리와 같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곳 이어두는 것보다 작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패를 이었으면은 알기 쉽게 이겼는데 오히려 바둑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저 끝내기 지금 일리 있는 끝내기인가요? 어차피 못 있는 끝내기인데요. 그쵸. 지금 저친수도 왜 이곳을 안 때려볼까요? 네. 여기가 젖힌 거는 이어서는 이 찝는 수가 굉장히 유명한 맥점이죠. 네. 어느 곳으로 단수를 몰더라도 흑이 나가게 되면은 이 형태 자체가 빅이 되면서 오히려 이곳이 백이집이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젖힌 수로는 지금 때렸으면 바둑이 역전이 됐고요. 네. 젖히고 막았는데 잊지 못한다면 당연히 악수교환이죠. 악수교환이지만 지금이라도 백이 패 때리면 결과적으로 쌍방간의 패감이 정말 많이 오고 갈 텐데 백의 반집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수교환은 하나 들어갔는데 지금이라도 패 때리면 됩니다. 아, 밀어서. 왜 이 양 선수가 자꾸 패를 안 때려볼까요? 네. 후수 끝내기인데요, 저 자리는. 네, 이 자리는 이 하변의 끝내기와 같은 자리입니다. 역끝내기 한 집 자리이기 때문에 후수 두 집 자리와 같아서 세 집 자리를 때리는 게 더 큰 자리고요. 지금은 백이 마지막 기회를 놓친 느낌이 있네요. 네. 일단 선수 끝내기를 흑이 다 하고요. 순간적으로 여기 하나 젖혀두고 뭔가 좀 당황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자리가 백에게 이 굴복을 당하면은 역끝내기 두 집 가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둔 건데 지금 이렇게 흑이 끝내기를 하고 이 한 점을 연결을 했다면 반상위에 남아있는 끝내기가 한 곳도 없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후수 두 집짜리가 되는 거고 여기도 후수 세 집짜리이기 때문에 한 집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패를 백이 때리지 않으면서 최대 흑이 한 집 반까지 이길 수 있는 바둑이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마지막 끝내기를 흑이 찾아가면서 반집은 지킬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반패를 연결을 하면서 결국 이 바둑이 반집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끝내기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결과는 흑 반집승으로 끝났습니다. 이정권 선수가 이길 수 있었던 찬스가 있었는데 너무 아쉽게 놓쳤습니다. 마지막에 패를 안 때려본 게 아마 패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안 때린 것 같은데 그래도 때려봤으면 어땠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서보길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끝나고 두 선수가 복귀를 하는 모습인데요. 후속에서는 제가 뜻대로 돼서 유리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5판에서 좋은 줄 알았는데 종반에는 유리한 줄 알았는데 워낙 걔가 엉터리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반집 승부가 되고 반집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 최고의 바둑 수련장인 압구정 리그에서 둘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요. 새해는 이제 보다 여태까지 성적이 안 좋았는데요. 보다 이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서부길 선수의 마지막 겸손한 인터뷰까지 함께 했는데요. 이정권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한 판이었네요. 네, 이 지켜보는 저희가 더 아쉬울 정도로 네. 패를 좀 때려봤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치열한 승부 끝에 서부길 선수가 반집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또 행운의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올해 압구정 리그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기대가 됩니다. 압구정 리그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설의 박경근 프로,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